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엠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네, 이수정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도어락에 밀가루를 뿌리며 지문을 알아내려고 한 남성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범인은 피해 여성의 전 직장 동료였다고 하는데요. 가해자는 주거침입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119에 전화를 건 남성이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위급한 상황이니 빨리 현관문 열어야 한다고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요. 소방당국에서는 경찰을 동원해 급히 현장에 출동했는데 알고 보니 신고자는 오히려 해당 여성을 오래도록 스토킹한 가해자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흉흉한 스토킹 범행 사례가 계속해서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새롭게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상의 처벌 수위와 피해를 당한 경우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심각한 사안의 스토킹 범행에 대해서도 경범죄 처벌법으로만 처벌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스토킹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가 규정되고 처벌 수위가 높아진 스토킹 처벌법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최근에는 스토킹 행위로 구속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별거 중인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직접 찾아가 위협을 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힌 30대 남성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또 이 사례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경찰이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법원에 잠정 조치를 청구해서 유치장에 가두어 두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119에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의 사례에서도 현행범 체포를 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스토킹 범죄로 인한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이 체감되실 겁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작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흉기나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또 이를 이용해서 스토킹 범죄를 했다면 더 높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 처벌법은 가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고 상대방의 처벌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의사도 역시 고려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까지는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게 됩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 응급 조치라는 것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재판을 받기 이전이라도 당장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가능한 거죠. 경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2차 범죄 예방을 위해서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면 피해자나 피해자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문자나 전화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도 이러한 긴급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행위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서류로 작성해야 되는데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피해 상황을 정리해서 응급조치의 필요성을 소명한다면 더욱 처리가 빨리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스토킹 처벌법의 처벌 수위와 또 피해를 당한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면식범 사이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많아서 신고가 늦을 때도 많은데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변호사와 대응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